안녕하세요. 남편과 이야기 도중 제가 너무 깐깐스럽고 예민한 아내라는데 인정이 안 되기도 하고 대중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결혼 1년 차, 저는 30일, 남편은 38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편이 남과 대화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있는 사실을 올려치기해서 말하거든요. 점점 그 빈도수와 강도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경기도 광명에 삽니다. 서울과에 인접하기는 하지만 서울은 아니죠. 경기도로 시작하니까요. 솔직히 변두리 느낌도 있고 사람들이 이케아 때문에 알게 된 경우도 많지만 이케아 빼고 별거 없긴 해요. 근데 남편은 자꾸 주변에 우리가 서울 산다고 말해요. 제 지인이 판교에 집을 샀거든요. 그 지인 만나서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경기도도 살기 좋죠. 특히 판교 정도면 괜찮죠. 그래도 저는 서울을 못 벗어나겠어요. 길 막히기는 해도 서울이 익숙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나는 서울 시민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듯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웃긴 건 저랑 대화할 때도 서울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헷갈리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딱 30평입니다. 근데 자꾸 어디 가서 35평이라고 말을 해요. 솔직히 뭐 5평 차이야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평수를 헷갈리나 생각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자꾸 망상속 5평을 따와가서는 집 35평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너무 민망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저랑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우리 집 35평인데 여기보다 잘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35평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와이프인 저는 남편 월급 상황 아주 뻔히 잘 아는데 그런 저에게도 자꾸 올려치기로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400에서 500 정도 되는 남편 월급이 성과급과 보너스, 연말 선물까지 해서 지난 12월에 700 정도 들어왔다고 치면 자꾸 대화할 때 아 월급 700 받아도 삶이 빡빡하네? 이렇게 추임새를 넣습니다. 제가 오빠 월급이 무슨 700이야? 이렇게 말하면 뻔뻔하게 거의 700이지? 막 이러는데 기가 찹니다. 이렇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약간씩 깨네요. 연애할 때 말했던 사소한 거의 모든 내용이 올려치기 되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짜증도 나고요. 언젠가 대화 중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 갈 때 일본에서 비행기를 환승해서 한 3시간 정도 공항에 있어 본 곳이 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자기 아이폰이 최신형이라서 화질이 좋다 뭐 이런 대화를 흘러가며 했는데 제가 기계를 자세히 안 봐서 아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 2세대 정도 옛날 아이폰이었던군요. 뭐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게 쌓이다 보니 너무 짜증이 납니다. 아이폰 구린 걸 써서 화나는 게 아니고 생활 속 저런 사소한 대화까지 자신을 올려치기 하고 싶어서 미쳐버린 사람 같아서요. 그런 남편이랑 24시간 같이 사는 제 정신도 이상해졌네요. 또 이번에는 무슨 허풍이나 거짓말을 섞어 했나 호남빙이 되어서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사람이 단점만 있지는 않아요. 자상하고 착해요. 마음도 여리고. 근데 왜 저런 그지 같은 버릇이 있는 걸까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와이프를 속여서 뭐 어쩌겠다는 건지 조언 부탁합니다. 후기 많은 분들이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을 걱정해주셨네요. 모두 저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라 말씀해주시니 세상 걱정도 되고 적극적으로 남편의 행동을 교정하고자 합니다. 좀 무안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고쳐줘야겠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광명 살지 무슨 서울을 살아 이런 식으로 꼭 꼬집어서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 정도면 심각하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셔서 정신과 상담도 예약을 했습니다. 남편만 가자 하면 거부할 것 같아서 둘 다 같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잘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글을 보여줬더니 처음에는 남편이 여기 사람들은 다 여자 편이라며 이런 곳에 왜 글을 올렸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댓글을 보더니 자기도 잘못을 알았는지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그냥 대충 말한 것뿐이라며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네요. 그리고 한동안 삐졌는지 아니면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안 하더군요. 여러분들 덕분에 남편과 함께 상담도 받아보고 잘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 올려치기 정도가 아니라 허언증 환자랑 사시네요.
경기도 광명에 살면서 서울에 산다고 지인한테 말하는 거 진심 너무 창피해요. 광명에 산다고 누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저러는 게 정말 한심합니다. 서울시립대 가면 서울대 갔다고 할 남편이네요. 제 지인은 과천을 살면서 서울살이 타령하도 하길래 서울시 가천고 산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했더니 다음부터는 서울 타령 빼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 채식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됩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은 고혈압이 있는데 채식을 하니까 혈압이 정상치로 되돌아가고 일반식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간 고기, 생선을 포함해서 모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채식을 하고 싶다고 하기에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내 몸이 아니니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채식 챙겨주는 게 생각으로는 요리해주는 것보다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 너무 힘들어요. 보통 한 끼 먹을 때 현미밥, 오이, 상추 케이크, 양상추, 배추, 말린 대추, 찐 고구마, 사과, 토마토, 마른 김, 피망, 간 없이 들기름에 볶은 표고버섯, 오이고추, 깻잎, 간 안 흔들게 미역국 등을 먹어요. 가끔 우엉잎을 손질해서 쪄먹기도 하고요. 그 외에 더 추가되는 것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세 끼를 모두 저렇게 먹습니다. 저는 저걸 챙기고 내가 먹을 걸 따로 준비합니다. 김치찌개, 카레, 비빔밥, 고기를 구워 먹던가 두루치기, 집반찬만 귀찮으면 배달 음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도 식당밥을 먹기 싫다고 해서 도시락도 싸줍니다. 참고로 저도 직장인이고요. 야채는 사올 때마다 씻어서 세팅을 해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해요. 생물의 특성상 장기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런 세팅을 2일에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남편 챙겨주는 게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 모든 일이 참 허무하다 생각된 게 어제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춥고 배도 고프고 퇴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따뜻한 데서 지지며 한숨 자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카톡으로 남편이 퇴근하고 한숨 자라고 말했는데 막상 퇴근하고 보니 채소들이 모두 똑 떨어지고 없어서 장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니 기분 좋게 같이 장 보고 와서 저는 바로 채소 손질에 들어갔죠. 남편은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고요. 채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제가 손질해야 하는 채소들이 산더미였습니다. 몸도 으슬으슬한데 찬물로 채소들을 씻고 있으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미역국도 끓여줄 수 있느냐고 남편이 말하는데 진짜 욱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채식 챙겨주면 진짜 처음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 손질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 미역국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기는 씻으러 들어가 버리고 나 혼자 찬물에 이걸 손질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같은 상황에 미역국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고 버럭 화이 받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다 손질 안 해도 되니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손질 안 해도 되지요. 그럼 나중에 저걸 누가 손질해 주나요? 오늘 안 하면 내일 내가 해야 하는 거고 내일 안 하면 언젠가 내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은 채소 손질을 그만 시킨 걸 엄청나게 나를 배려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짜증나서 나머지는 남편한테 하라고 말하고 저도 씻어버렸죠. 보통은 다 차리고 씻으러 들어가는데 말이죠. 씻고 나오니 남편 본인 먹을 것만 챙겨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던 피자랑 라면 하나 끓여서 같이 TV 보면 앉았습니다. 1호가 될 순 없어요. 김지혜가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자궁경부 세포 이상증이라고 나오길래 나도 자궁경부 세포 이상증이 몇 년째라 이번에 토요일 건강검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검사 받고 안 좋으면 수술해서 한시름 덜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그런 병을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말해도 잊어버리나 봐요. 아무튼 결국은 자궁암이 될까 무서운 거 아니냐길래 맞다 그랬더니 그럼 채식을 하래요. 제가 출산 후 요실금이 생겼는데 그때도 요실금 문제로 대화 도중 채식으로 요실금 치료가 가능하고 해서 한바탕 했는데 자궁경부 세포 이상증을 채식으로 치료하라니 열이 뻗치더라고요. 저는 채식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난 그렇게 못 먹는다고 10번 더 넘게 이야기를 했고요. 채식 이야기 하지 말자고 그걸로 싸움하고 나서 싫다고 말했고 남편도 채식 이야기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암덩어리 단백질은 좋아하고 단백질은 고기니까 고기는 해롭다.
채식을 하면 암에도 안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대화체로 쓸게요. 정말 나를 위한다면 고기 먹지 말고 채소 먹으라고 말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같이 가서 검사 받을 때 옆에 있어주고 수술해야 할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고 나를 격려해주는 게 진짜 나를 위해주는 거야. 의술이 이렇게 좋은데 치료 후에 채식이든 뭐든 해야지. 지금 치료도 하기 전에 무슨 채식으로 병을 다스린단 말이야. 왜 화를 내? 나는 화낼 줄 몰라서 화 안 내는 줄 알아? 앞으로 채식 이야기 안 한다. 그런데 채식이 무슨 금기어도 아니고 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왜 말을 못해야 하는 거야? 나는 듣기 싫다고 말했고 하지 말라고도 말했고 자기가 채식하는 거 아무 터치 안 하잖아? 내가 뭘 먹든 태클 걸지 말랬는데 왜 또 채식 이야기로 사람 속을 뒤집어? 각자 먹을 건 각자 알아서 하자. 이렇게 비난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차려. 어쩐지 요즘 채소 준비하는 거 슬슬 지추하는 것 같더라니? 알았다. 내 건 내가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다 건강을 위해 하는 말인데 왜 화만 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싸우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다가 남편은 월차라 자고 있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채식 차려주면서 남편을 위하는 마음을 저는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남편은 이불에만 나를 위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섭섭하고 지금까지 채식 준비해줬더니 이제 귀찮아져서 안 챙기고 싶어 싸우는 것처럼 말하는 게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있으니 지금까지 한 게 너무 허무하네요. 지금 심정은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허무해요. 화해를 한다고 해도 이 허무함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기제 글에 댓글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해온 것들이 틀렸다는 걸 직면해야 하는 일 같아서요. 댓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남편도 잘못이지만 저도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댓글을 읽고 조금 멍한 상태입니다. 후기랄 것도 없지만 어제 퇴근쯤에 쓰자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친구랑 갑자기 약속을 잡으려니 미안하고 하던 상황에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 첫말이 왜 그렇게 화를 쉽게 내느냐였습니다. 아, 대화체로 쓸게요. 채식 이야기하면 화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자기는 진짜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아. 내가 화를 내고 예상했으면서 왜 싫어하는 말을 해서 싸움을 시작해? 자기는 어떻게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좋아? 내 행동 반경이 자기의 예상 안에 있으니 어떤 말을 하면 화내고 어떤 말을 하면 화내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으니 화날 만한 건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채식이 그렇게 듣기 싫어? 무조건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맹신하는 게 듣기 싫은 거야. 종교에 비교한다고 치면 예수와 부처가 있다는 걸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런 종교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싶지. 누군가 나를 붙잡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에 대해 연설하는 걸 듣고 싶지 않는 것과 같아. 나는 채식이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채식이 좋기는 하지만 나는 하기 싫다인데 자기는 채식이 불로 장생하는 음식이냐 찬양을 하고 고기를 먹는다는 제약이며 채식이 오로지 구원인 듯 말하는 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알았다. 진짜 앞으로 채식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한다. 자기 몸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쓴다. 또 봐라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병이 나는 게 오로지 채식을 안 해서라는 듯이 말하잖아.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싫은 거다. 알았다. 알았다. 그래서 저녁은 어떻게 하려고? 각자 챙겨 먹자며. 알았다. 간다. 헤어지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갔더니 혼자 미역국을 끓여서 채소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계란 후라이랑 스팸이랑 구워서 조미김이랑 식탁으로 가져가서 둘이 뻘쭘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은 어떻게 하나 일부러 안 일어나고 있어 봤습니다. 부스럭부스럭거리며 밥통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아침도 챙겨 먹으면서 도시락도 싸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죠. 뭐 저도 편하고 같이 돈 버는 처지에 혼자 차려서 먹게 해야죠. 앞으로 싸우지 않고 스스로 챙겨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이 많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제가 남편 버릇을 잘못 들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집안 살림이 내가 정한 위치에 내가 원하는 각도를 유지한다는 강박 때문에 채소도 내가 손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을 초토화하는 게 싫었거든요. 냉장고 안도 내가 정해놓은 규칙에 정리된 걸 좋아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네요.
내 청소 방식이 유난이다 보니 남편은 내 강박에 태클을 안 걸고 내가 하는 대로 놔두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집안 살림은 100% 내가 하고 남편은 내가 정한 위치에 옷을 벗어놓는다던가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지냈습니다. 내가 조금씩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같이 살 사이도 아니고 한평생을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전적으로 내가 하게끔 하는 시스템은 결국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였네요. 누군가 말하길 집안일에 대한 분배가 잘 되어 있는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부부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대화도 많이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댓글 굳이 건강치 못한 이기적이고 양심 없고 고마운 줄 모르는 남자를 위해 일일이 채식 건강까지 챙기면서 인생 허비하지 마요. 심지어 맞벌이 최소한 채소 손질까지는 먼저 스스로 해야지 제가 무슨 아기새야? 아내를 무슨 부엌대기 취급하네? 나 같아도 저런 남자한테는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요. 각자 챙기자고 저 스스로 말했으니 그냥 알겠다고 손을 떼어 지가 시켜먹든 사먹든 하겠죠.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차 주부였던 32살 여자입니다.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 하면 현재 저는 이혼녀거든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곳 사연들을 보다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여동생, 즉 저한테는 신혜가 되겠죠. 아무튼 멍청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신이라면 아주 쩔쩔매며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던 당시에도 전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신우이는 저보다 4살 어리니까 이제 28입니다. 결혼은 당연히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거기다 애인도 없는 싱글이죠. 문제는 제게도 동생이 있다는 거였어요. 성별은 남자고요.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던 유년 시절을 보낸 저와는 다르게 남동생은 공부 쪽에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숫자에 관련된 분야만큼은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2~3차례 진행했을 만큼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하면 몇 개 떠오르는 게 있으시잖아요? 변호사, 의사, 회계사, 검사 등등 말이에요. 놀랍게도 남동생의 직업은 제가 나열한 직군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워낙 희소성이 높으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을게요. 해외 수출입과 관련되었다고만 말씀드리면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 제 사연의 흐름에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아무튼 그쪽 계통에서 가장 유명한 곳에 입사를 하자마자 억대 연봉을 받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입사할 자리를 일찍 잡게 된 동생은 자기가 일하는 곳 근처에 전세집을 구했는데 꽤 고급 아파트였죠. 마침 제가 다니는 직장과도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결혼 전까지 같이 살게 되었어요. 물론 공짜로 얹어 사는 건 아니었고요. 식비나 공과금 같은 건 제가 부담을 했고요. 그런데 동생이 부담스럽다며 가족끼리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생 덕분에 회사를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돼서 고맙기도 하고 원래 제 성격이 그런 거는 칼같이 계산하는 편이라 제 고집을 꺾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 집안일은 많이 서툴거든요. 청소도 그렇고 빨래며 음식하는 거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반대로 남동생은 하나를 시켜도 꼼꼼하게 잘해서 같이 사는 내내 집안일은 모두 남동생 몫이었죠. 어찌 보면 누나인 제가 같이 사는 게 불편하기도 했을 텐데 그런 내색 한 번 안 하는 속 깊고 어른스러운 동생이네요. 그러다 작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동생이 혼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우이가 제 동생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나이가 어려서 그러는 거면 그냥 철이 없는 탓이다 흘려넘길 텐데 홍기도 꽉 찬 신우이가 제 남동생 집에서 살 생각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핑계를 대기로는 남동생이 살고 있는 집 바로 근처에 신우이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돈도 아낄 겸 사돈끼리 친해지면 나쁠 거 없지 않냐 하시는데 그냥 바로 거절했습니다. 동생이 좋다고 해도 제가 싫다고요. 그랬더니 곧바로 시어머니가 속마음을 꺼내놓으시대요. 요즘 격사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서 제 동생도 홍기가 찼으니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둘이서 잘 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며 그러면서 살면서 사자 들어가는 사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며느리 덕분에 그 소원을 성취하겠다면서 아주 신이 나서 춤이라도 출 기세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제가 나섰죠. 당장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며 말려주셔야 할 어머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집도 아니고 혼자 사는 제 남동생 집에 시누이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홍군형을 내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동달아 장단을 맞추시는 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으신 것 같다고 따지듯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시누이는 제 남동생에 대한 웬만한 정보는 다 입수를 했더라고요. 언제부터 흑심을 품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어머니도 한패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한 번씩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사부인한테 종종 전화가 오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는 안 하시고 사돈 총각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저희 남동생이 직업도 좋고 성품도 좋다 보니 혹시라도 좋은 자리에 중매라도 서주시라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중매 자리를 알아봐준 거긴 하네요. 그 대상이 자기 딸이라서 문제지. 아무튼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마치 제 남동생과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저한테도 가족 일인데 협조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자기가 돈만 넉넉하게 있었으면 시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또 집도 얻어줬을 텐데 이게 다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랍니다. 그래도 며느리 잘 본 덕분에 이제는 한시름 덜게 되었다고 마치 다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그냥 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이겠더라고요. 저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겹사돈이고 뭐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남녀 사이를 맺어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보고 치사하답니다. 자기 딸이 어때서 사돈촌과 의사도 안 물어보고 제 선에서 자르냐고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아냐면서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지 신세한탄을 하시더군요. 그걸 본 남편은 한술 더 떠서는 저보고 못됐다고 자기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또 거드는데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싶었네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저 한 번도 시어머니 우습게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받는 거에 비해서 며느리돌이 할 거 다 했다고 자부할 정도거든요. 물론 남편이 제 남동생처럼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중견기업에서 과장 찍찍 달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시가의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해해주고 넘겨왔고 때 되면 섭섭지 않게 제가 따로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맞벌이 하다 보니 자주 찾아뵙기가 힘든 상황에서 돈이라도 넉넉하게 쓰시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할더리는 웬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마리아한테는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부모자가 작정하고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네요. 사실 마리아 바른 말이지 시누이가 제 남동생에게 잘 어울릴 만한 여자는 또 몰라요. 비록 제가 실제로 아는 사람들 중에 겹사돈이 없지만 가끔씩 뉴스나 이곳의 사연들만 봐도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시누이가 만약에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있고 사람 됨됨이만 괜찮으면 한 번쯤은 제 동생에게 소개시켜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똑부러지고 완벽해 보이는 제 동생이지만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들만 보더라도 연애 쪽으로는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어쩜 그렇게도 별로인 여자들만 만나는지 말이죠. 그래서 어디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서 홀딱 뜯어먹히는 꼴을 보느니 검증된 사람을 소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누이 말이에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제 동생에게 어울릴 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누이야말로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정신머리가 빠진 여자일 정도입니다. 나이도 30이 다 돼가지고는 직장다운 직장 한 번 가져본 적이 없고 물론 학력 가지고 사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고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니에요. 저희 씨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두 자녀 모두 대학 정도는 보내줄 여력이 될 시거든요. 하지만 시누이가 대학을 포기한 이유가 정말 황당하죠. 고등학교 내내 억압된 삶을 살았는데 대학 가서 또 옥묘하게 살기 싫다고 안 간다고 했대요. 그렇다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거나 준비하는 모습도 전혀 없다 보니 근 10년을 반백수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만 전전하며 살고 있어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신의 목표만 확고하다면 그 과정 따위는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운이 안 좋아서 그 결과가 안 좋다면 그런 거라면 오히려 응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던 신우이는 도무지 답이 없더라고요. 남의 돈 벌기가 어디 쉽답니까? 그런데 신우이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하면서 사전 통보도 없이 일을 그만두는 건 부지기 쓰고 심지어 한 달 동안 일자리를 5번까지 바꾸는 것도 많네요. 신우이처럼 무책임한 사람은 제 인생에서 처음일 정도입니다. 거기서 저와도 한 번 트러블이 있었는데 언젠가 저희 회사에 무기계약 사무직을 뽑은 적이 있어요. 계약직이긴 하지만 일본 사원들하고 대우도 비슷한 데다 정부 정책 때문에 고졸자를 우선으로 뽑는 자리였거든요. 당연히 승진하는데 제약은 따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신우이 본 모습을 몰랐던 저는 그 자리에 신우이를 추천했죠. 신우이한테 그것보다 좋은 자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를 설득했고 제 돈으로 학원비까지 내줘가면서 자격증 따게 만들어주며 취직을 도와줬습니다. 월급도 시작이 250만원부터 책정되어 있으니 나름 조건도 나쁜 편도 아니었고요. 겨우겨우 최종 면접까지 어찌어찌 인사팀 사람들까지 구워 삶아가며 올려놨더니 글쎄 최종 면접 전날에 친구들과 진탕술을 마시고 당일날 펑크를 낸 거예요. 세상에 취직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최종 면접 전날 술을 마신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막말로 자기 스펙으로 저희 회사에 입사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 건 모을 리도 없을 텐데 책임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신우이는 그렇게 저를 엿먹이다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자기가 미쳤었나 보다 라며 사과를 하며 자기만 어떻게 다시 면접 날짜를 잡아줄 수 없냐는 겁니다. 진짜 어이도 없고 화도 났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때만 해도 결혼 초였기 때문에 시가와 잘 지내보려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정해서 따로 면접 자리를 마련해줬고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째 뒤통수를 치는데 첫 출근 날에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전화로 자기는 출근 못한다고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자기 말로는 더 좋은 자리가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는데 거기마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에서 저만 인사팀 사람들에게 욕만 한 바가지로 먹었죠. 어떻게 소개를 해도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 있냐고요. 거기다 제 기준에 일평생 단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그딴 식으로 날려버린 구제의 불능인 신우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전 신우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이를 제 남동생과 맺어주자고요? 제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혼자 신나서 계속 주저리 늘어놓는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기분은 최악이었어요.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성공한 제 동생에게 자기 딸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냥 손 안 대고 코 불겠다는 심부름밖에 안 느껴져서 남편에게도 확실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고요. 격사더니 문제가 아니라 당신 여동생 자체가 싫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뭐라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더군요. 자기도 알거든요. 오히려 시간만 나면 자기 여동생을 더 욕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당신이 직접 알아듣게 말씀드리라고 한 번만 더 내 동생이랑 신우이랑 연결해주니 어쩌니 말씀하시면 그때는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겠다고까지 말을 해놨는데 남편이 사고를 쳐버렸네요. 그새를 못 참고 며칠 후 제 동생을 만나 또다시 자기 여동생을 좀 데리고 지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애가 30없지만 집안일도 잘하고 거기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데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며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딱 1년만 도와달라고요. 동생이 저한테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봐서 알았네요. 구제불능에 집 만드는 신우이를 제 동생에게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내 말을 개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말만 해두고 남편과 한바탕 하려고 벼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웬걸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버럭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동생이 남편 부탁을 거절한 모양인데 제 동생 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못돼 처먹었다고 하면서 어쩜 남매가 그렇게 똑같냐고 인간미가 없어도 너무 없다네요. 아주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서운하다 난리를 치는데 진짜 죽탱이를 날려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았네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럼 너 같으면 배고프다고 쓰레기 주워 먹겠냐?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따졌습니다. 거기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내 말이 그렇게 우습더냐고.
난 마누라 말 개무시하는 남편이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산다고 말하곤 그대로 짐 싸서 남동생 집으로 돌아왔네요. 여전히 화가 안 풀린 상태로 동생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는 이게 집까지 나갈 일이냐며 가족끼리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징징대더라고요. 찬덩땅 제가 소리 질렀죠. 혹덩어리를 내 동생한테 떠넘길 계획이 있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너랑 결혼할 일 없었을 거라고. 내 동생 앞날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내가 떠나줄 테니 직접 뒷바라지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도 시켜주고 시집도 알아서 보내라고요.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싸대곤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제가 떠난다는 말에 그제야 남편이 꼬리를 내리고 다음날 동생 집으로 찾아왔길래 남동생 앞세워서 쫓아버렸습니다.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남편은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고 억울해했지만 아니 내가 싫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렇게 이혼한 지 지금 2달 정도 지났네요. 현재는 따로 집 얻어서 혼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남편 뒷바라지 할 일도 없고 퇴근하고 여유롭게 좋아하는 넷플릭스 쓸컥 보면서 싱글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죠. 제 남동생 역시 얼마 전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입사 동기로 같이 일하면서 조금씩 썸을 타다 결국 사귀기로 했다는데 두어 번 만나보니 아주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고 말이에요. 거기다 자기 인생에 대한 철학이 확실한 게 가장 마음에 들었네요. 비록 저는 이혼녀가 되어버렸지만 제 스스로가 지금의 삶에 훨씬 만족하고 있고 동생 역시 참한 여자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저희 남매에겐 해피엔딩 아닐까요? 어렵게 얻은 기회 현명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